안녕하세요. 소수압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소수압이 구독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믿고 시청해주신 구독자분께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합니다. 최근에 정말 거짓말처럼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고 분석한 거의 모든 자산이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계좌는 전에 없었던 역대급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자산에 투자하신 구독자분들께서도 역대급 수익을 올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보다 좋을 순 없을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쌓여있는 수익금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익을 올린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주요 자산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TSMC가 약 170%의 수익률을, 그리고 최근 굉장한 주가 상승력을 보여줬던 구글이 12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종목으로 제 계좌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 약 69%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스피 ETF와 만년 저평가였던 알리바바, 그리고 얼마 전 줍줍을 하였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상당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계좌의 공격수인 미국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평가 수익금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내 주식도 살펴보겠습니다. IS의 계좌에서 금융 배당주들이 50%에서 80%의 수익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 상승률뿐만 아니라 6에서 7% 정도의 은행 이자를 뛰어넘는 배당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액공제 혜택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정말 3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으며 여기에 복리의 효과까지 지속적으로 더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4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업 탑3 플러스 ETF의 경우에는 한미조선 협력 이슈와 함께 꾸준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200 ETF의 경우 저는 한국 계엄 사태 이전부터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서 제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 4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추가 매입은 하지 않고 당분간 보유 예정이며 목표 이상의 수익률을 보일 경우 익절하여 모델 Y 주니퍼를 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최근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였습니다. 무려 한돈에 61만 원이 넘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물 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과 자녀 계좌에서도 골드 ETF를 추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분할로 매도할 고민도 하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그동안 물려 있어서 스테이킹을 한 채 그냥 덮어두었는데 현재는 77%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킹을 통한 복리 수입도 꾸준하여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를 상상하며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에 업로드한 종목을 다시 살펴보자면 정말 공교롭게도 거의 모든 자산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며 상승하였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빅테크 중 유일하게 오랜 기간 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동안 300달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400달러 가까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한 종목이라 테슬라의 상승과 함께 저의 계좌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경우 저의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떡락하여 UNH 전국민 죽죽 대회라는 제목으로 바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몇 주 후 워렌 버핏을 포함하여 투자 대가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는 뉴스와 함께 제 채널에서 최고의 조회수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워렌 버핏의 행동을 예측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종목이 너무 저평가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고 이를 구독자분들께 알릴 수 있어서 남다른 애착이 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도 정말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삼성전자 우선주를 오랫동안 매수하고 보유한 투자자로서 공부하고 분석하며 매도하지 않았던 인내심의 결실을 얻게 될 수 있던 종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암호화화폐도 구독자님들에게 자산 분배의 차원에서 보유할 것을 호소하였는데 최근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투자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영상에서 그 가치와 위험성을 알려드리고 자신만의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꾸준히 투자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자산 분배 차원에서 투자하고 수익을 본 시청자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금융자산이 급등한 이유는 제가 월가 애널리스트 뺨치는 수준의 실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언을 잘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의 매크로 상황에서의 시장이 너무나 좋았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융자산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원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글로벌 유동성 확장 신호가 최근 금융자산 급등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금리 인하로 인해 너무 환호하게 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시장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고용지표 약화입니다. 최근 미국 8월 고용지표에서 신설 비농업 고용 증가폭이 기대보다 크게 낮았고 실업률은 상승하며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이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지표를 금리 정책 핵심 지표로 사용합니다. 고용지표가 약화되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도 둔화 또는 안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정점에서 내려오거나 연준 목표치인 2%대에 가까워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3% 내외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목표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완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표로 알 수 있는 것이 유명한 패드워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입니다. 시시각각으로 확률이 변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패드워치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은 무려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냥 이번에 확실히 인하를 한다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원들을 포함하여 의장의 발언도 중요합니다. 서학개미 여러분들께서는 밤잠을 설치며 연준 의장이 어떠한 발표를 하나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트럼프는 한동안 트윗을 통해 지속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고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할지라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금리 인하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인하 자체는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왜 금융자산이 올라가는 걸까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과 개인이 자금을 빌리는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고 기업은 확장과 투자를 늘리며 소비자도 소비를 늘려 경기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즉 시장에 돌 수 있는 돈, 유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금의 상대적 매력도 변화하게 됩니다. 낮은 금리 환경에서는 안전 마진이 낮은 채권이나 은행 예금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기 위해 주식, 부동산 등으로 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이로 인해 주식과 금융자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합니다. 기업 이익 증가도 기대됩니다. 저금리 환경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어 기업 수익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출할 이자가 낮다면 당연히 좀 더 공격적으로 돈을 빌려 기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 상승을 유도하게 됩니다. 할인율 하락에 따른 자산 가치도 상승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금융자산의 가치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금리 인하는 그 할인율을 낮추어 자산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월가에서 사용하는 기업 평가 방법인 DCF 밸류에이션도 이러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계산합니다.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 평가에서의 할인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권 등 다른 자산 가격도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보자면 금리 인하는 차익 비용을 낮춰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자금을 몰리게 하여 주식 및 금융자산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와 주가 상승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현재는 대세의 상승장의 흐름 속에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항상 시장의 매크로 상황 속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은 대세의 상승장일 때도 내리는 종목이 있고 대세의 하락장일 때도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산의 많은 지분을 몰빵하다 보면은 좋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는 케이스를 타인의 사례와 저의 사례를 통해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상승의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하락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에도 일정 부분 분산해 놓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비가 없으면 무턱대고 자신의 운을 믿기보다는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하거나 시장 자체에 올라타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투자법을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레이 달리오, 마이클 버리 같은 대가들을 따라하며 그들의 투자 철학이나 매매 내역, 리포트 등을 활용해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13F에 공시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헤지펀드와 대형 투자자들은 분기마다 보유 종목을 SEC에 보고해야 됩니다. 단적으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지분을 늘린 UNH와 같이 어떤 개별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미 검증된 투자자들의 전략과 분석력을 알 수 있고 시장의 큰 흐름을 빠르게 파악 가능하면서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실패 확률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공시는 분기마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기도 하고 거인의 투자 목적의 경우 세금을 내거나 해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투자 방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기간, 리스크 성향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ETF 상품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는 세상이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라이즈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 ETF를 활용하면 그대로 리밸런싱하며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투자하기 편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투자를 해본 결과 미국 지수 투자만큼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률을 보이는 자산을 찾기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연금저축은 꾸준히 그것도 적립식으로 투자했는데 온갖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도 S&P 500은 50% 이상의 수익률을 미국 나스닥 100은 약 6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많이 공부하고 투자했더라도 손실이 생긴다면 복리 투자에 막대한 타격이 가고 훨씬 오랜 시간의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야지 겨우 복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투자에 확실한 자신이 없다면 진정한 거인이라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이름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진심 어린 투자 자산을 하나 추천하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확신이 없지만 S&P 500은 언제나 추천 자산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정도로 최고의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장 가운데서도 항상 조심해서 투자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이 크게 증가한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까지 소수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